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광주시는 상업지로 조정하는 방안을 사업자에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나주 부영 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에 환경당국과 교육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노태우 씨의 국가장을 결정했지만 광주와 전남 관공서 대부분은 조기를 개항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와 지역대학들이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섰습니다. 광주 근대산업유산인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광주시가 협상안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는 여러 차례 밝혔던 것처럼 아파트 위주가 아닌 공공성이 확보된 사전 협상 조건을 토지 소유자에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을지 광주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방직 공장터를 신구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상업지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아파트나 특급 호텔 위주의 개발보다는 공공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무엇을 보전하고 무엇은 개발하고, 근데 공공성과 이제 수익성이 조화를, 공공성, 수익성, 투명성 이 세 가지를 맞춰서 하는데, 지금까지 역사적, 지속적 활용 가치 등 5개 주제로 시설물을 평가해온 광주시는 1934년 철골 구조로 지은 화력발전소와 물 저장 시설 등 3개 시설에 대해선 원형 보존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1950년대 건물 등 10개 건물에 대해선 부분 보존이나 이전 보존을 하는 안을 사업자 측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협상 초안을 가다듬은 뒤에 주민설명회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체에 최종안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업체 측이 최종안을 수용하게 되면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놓고 본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협상 전제 조건을 받아야 협상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협상 대상자가 되면 이 전제 조건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협상 조건을 전방과 일신방직은 지난해 7월 부지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6,800억 원가량에 매각했고 부동산 개발업체는 공업용지를 상업주거용지로 변경해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해왔습니다. 광주시는 아파트 중심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시설물 보존 등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노태우 씨 국가장 결정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의 관공서들은 대부분 조기를 개항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이미 예고한 대로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았고 조기도 개항하지 않았습니다. 또 광주 전남의 기초단체들은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조기를 달지 않았고 일선 소방서 등도 태극기를 정상 개항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은 선거 전략이라며 침묵으로 대응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 측의 광주 방문 계획은 광주에서 탄압받는 모습을 보여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려는 선거 전략이라며 방문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또 일부러 봉변당하러 오는 사람에게 광주 시민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무대응, 무관심, 무표정 등 이른바 산무침묵으로 대응하자고 시민들께 당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도 이렇게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가을 만끽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일교차는 내내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낮 동안은 완연한 가을 날씨 즐기기 좋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실까요? 오늘도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전 중에 안개가 걷히고 나면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종일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합니다.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기부냐 특혜냐를 두고 논란인 나주 부영 골프장 잔여 부지 개발에 대해 환경당국과 교육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나주시도 다른 아파트 단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영의 개발 계획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영주택이 한전공대에 기부하고 남은 35만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5,300여 세대를 짓도록 추진 중인 건설 사업. 부영주택이 낸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살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9일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혁신도시 내 개발 밀도가 높아질 걸로 예상돼 세대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등도 부지 내에 중고등학교와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도시계획 위반은 반려하고 새로운 개발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지역 환원 장치가 마련된 새로운 도시계획 위반을 부영주택이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주시도 부영주택이 낸 현재 건설 계획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영주택이 낸 계획대로 용적률 180%, 최고 층수 28층의 아파트를 지으려면 나주 혁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면 현재 기준인 용적률 175%, 최고 층수 25층 이하로 맞춘 다른 아파트 단지에는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주시는 유관기관과 주민 의견을 다음 주까지 부영주택에 전달하고 전문가, 시민단체로 이뤄진 10여 명의 특별 자문단을 꾸려 의견을 듣고 주민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주체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추가 공청회 등이 열릴 수 있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 혁신도시보다도 층수와 용적률이 더 높게 시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와 유관 기관 등의 우려에 대해 부영주택 측은 나주시 의견을 전달받은 후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관 기관들이 잇따라 현재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부영주택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 사업이 땅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농지법 위반을 피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 부처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기성 사례가 419필지로 조사됐고 매매 차익은 1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미리 알아차리는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광주시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레이저 센서와 3D 스캐닝 등의 기술을 이용해 해체 중인 건축물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 관계자에게 통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8달 앞두고 고흥군이 조직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행정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개편이라지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고흥군이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단일과였던 해양수산과와 보건소를 각각 2개 과로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1과 6팀이었던 해양수산과는 수산경영과와 해양개발과 2개 과로 나눠지고 팀 2개가 신설돼 과마다 각각 4개씩 총 8개 팀으로 운영됩니다. 고흥군은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뒤 조례 개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20일 동안 의견서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감 당일 시한이 채되지 않았는데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27일 오전 10시에 이제 조례규칙 심의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반대 의견이 많이 들어온다 한들 반영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된 것밖에 안 된다.
고흥군은 올해 8월에도 한 차례 조직 개편을 했는데 당시 해양수산과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내년 6월 민선 8기가 출범하면 또다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정확한 조직 진단도 없이 서둘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8기로 좀 넘기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한다면은 이걸 누가 봐도 특혜성 인사나 보훈 인사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이 같은 분위기는 조직 개편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표심잡기 개편이라는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산 어민들의 오랜 수건을 해결해 지지를 얻으려는 계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흥군은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라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과 행정상의 편리성을 고려한 개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보다 수산업 종사자가 적은 시군도 2객과 이상으로 조직돼 있고 앞으로의 행정 수요를 고려할 때 한 객과로 운영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흥군의회는 다음 달 3일 2차 정례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단체로 매입한 전직 기초의원과 지인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014년 광주 북구 월출동에 농사용 땅을 매입해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초의원 A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부동산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농지를 함께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안 염전에서 임금 체불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신안에서 염전 사업장을 운영하는 48살 장모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임금 체불과 작업 인풋카드 부당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남경찰청은 이 염전에서 작업 인부들에 대한 감시와 폭행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는 광주에 이른바 MZ세대인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발을 뻗고 나섰습니다. e스포츠 인재 육성과 유망산업 창업 지원 등 청년들의 꿈을 실현해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스포츠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장수민 씨. 이 분야 전반에 대해 탐색하고 학교를 졸업하면 e스포츠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하겠다는 목표를 안고 경남 창원에서 광주로 왔습니다. 수민 씨를 비롯해 한 학년의 20명 남짓한 학생들은 전용 경기장과 교육원이 갖춰진 환경에서 프로게이머와 e스포츠 방송 해설가, 게임 기획자 등을 체험하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e스포츠를 전공하고 싶은 학생에겐 기회를 제공하고 학령 인구 감소로 고심하는 대학에는 신입생을 유치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이런 의논을 해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뭐 동아리 활동과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좀 전망이 좀 기대가 돼요. 초기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도움으로 광주에서 창업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배달비 없는 배달앱을 만든 김민석 대표는 임대료 등 운영비가 부담이었지만 일정 기간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창업 공간을 제공받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생활 밀착형 앱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259억 원을 투입해 광주 청년은 물론 타 지역 청년들도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기반을 닦아놓을 계획입니다. 실제로 저희 첫 투자인 이제 슈미트 투자도 이제 광주 창녕 쪽에서 만들어준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대와 30대 등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지속돼 침체가 우려돼 왔던 광주.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기반 마련이 이루어지면서 이 같은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광주 AI 집적단지를 국가인공지능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지역 확산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광주에는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인공지능 인프라가 구축되고
자동차와 에너지, 헬스케어 등 3대 주력 산업과 AI를 융합하는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호남권 이외 지역에서도 권역별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선도 사업을 추진하되 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준비금이 지급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다음 달 1일 공포할 예정입니다. 입학 준비금은 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1인당 10만 원, 중고등학생들에게는 25만 원이 지급되고 내년 지급 대상은 4만 2천여 명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타 시도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목포에서 처음 열린 김대중 평화회의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인권과 빈곤, 질병 문제 등 인류 공통 현안들의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험난한 역경을 겪어오고도 아이처럼 밝은 미소가 아름다웠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전 세계를 놀라게 한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김 전 대통령의 유머 감각은 모두를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김대중 평화회의는 세계인들에게 김 전 대통령의 평화의 미소를 권했습니다. 학술회의와 별도로 평화를 주제로 한 영상과 사진을 공모했는데 국내외에서 4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영상과 사진을 올릴 때마다 기부금이 적립되는 이 캠페인을 통해 다시 한번 공존과 평화의 정신을 되새기도록 한 겁니다. 김대중 평화회의 마지막 날 기조연설에 나선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김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이제 세계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solation and mistrust and suspicion, they offer no security at all. The time has come to declare a sunshine policy for the entire world. 나흘 동안 목포에서 열린 김대중 평화회의에는 세계 지도자와 석학 등 35명이 연사로 나서 DJ의 평화 사상을 기렸습니다. 평화회의는 앞으로 2년마다 열리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김 대통령이 나고 자란 하이도 생가 주변에 한반도 평화의 숲을 가꾸고 목포 사막도에도 평화공원을 조성해 DJ 정신을 계승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미술품 거래 시장인 동시에 전시회 성격을 띤 아트광주 21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행복한 미술 시장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15개 나라에서 70여 개 갤러리가 참여해 유명 작가와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특히 김환기 화백과 이우환 화백 등 국내 유명 작가의 작품은 물론 앤디 워홀과 데이비드 호크니 등 해외 작가들의 작품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기술의 최신 동향을 조망하는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즉 빅스포가 다음 달 10일부터 사흘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빅스포에서는 탄소 중립을 주제로 국내외에서 248개 기업이 참여해 미래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과 산업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개막식에서 한전의 정승일 사장은 2050 탄소 중립의 비전을 공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전남 행정 1번지인 남학 신도시는 규모에 비해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무안군과 전라남도가 살기 좋은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학 신도시는 목포 오감과 무안 삼양 일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이전을 시작으로 전남교육청과 전남성관이 등 27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해 행정중심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2002년 수립된 남학 신도시 마스터 플랜 대비 인구는 90%,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은 당초 계획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산업은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이, 종사자는 공공행정과 도소매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인 만큼 주민들의 행정, 문화 서비스 욕구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품격 있고 살기 좋은 남학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무안군은 문화센터와 체육시설 확충, 교통 편의 인프라 구축 등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이자 행정, 교육 중심지인 남학 신도시의 이상과 품격을 갖추고 시승격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남학 신도시를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남학 신도시를 대표하는 축제나 행사가 부족하고 특화된 도시 정체성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 남학 신도시 상가 공실률을 줄이고 특화 거리 조성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남학 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안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도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남학 신도시 활성화 TF팀이 출범했습니다. 신도시와 주변 도시의 상생 동반 발전, 문화관광도시 조성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게 됩니다. 남학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도출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학상가 대표 또 그 도의원님들 모시고 이러한 과제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도 연말까지 남학 신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 전남의 수도 남학 신도시가 자족 기능 향상과 다양한 계획 정비 등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선수 6명을 방출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투수 심동섭과 차명진, 변시원 선수 등 3명은 KBO에 웨이버 공시를 신청하고 백미카엘과 최승주, 김현준 선수에 대해서는 육성 선수 말소를 요청했습니다. 기아는 선수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웨이버 공시된 선수들은 일주일 이내에 영입을 원하는 구단이 나타나면 이적할 수 있습니다.